여러분,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내 인생을 바꿀 진짜 기회는 언제쯤 올까? 아마 저 멀리 어딘가에 있겠지? 저도 그랬어요. 30살이 될 때까지 늘 다른 곳, 더 나은 환경, 더 좋은 조건만 찾아 헤맸거든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은 그저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맸던 그 기회가 사실은 제 발밑에 이미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마치 다이아몬드를 찾아 멀리 떠난 사람이 자신이 팔고 떠난 그 땅 아래 진짜 보석이 묻혀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저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진짜 경험담이에요.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이라도 준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 민준이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나는 30살이 되도록 남의 꿈만 쫓아 살았다. 어린 동생 수진과 둘이서 세상을 버텨내야 했던 나에게 매일은 그저 생존의 연속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난 후 나는 공장 생산 라인에서 기계처럼 일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수진이는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서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그 비용은 늘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다. 퇴근 후면 나는 종종 동네 어귀의 낡은 시계 수리점을 찾았다. 정할아버지라는 백발의 시계공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위안을 얻곤 했다. 정할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손은 늘 정교하고 신중하게 움직였다. 부서진 시계의 작은 부품 하나하나를 맞추어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민준아, 너는 참 신기한 녀석이구나. 어느 날 정할아버지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매일 여기 와서 내가 일하는 걸 지켜보는데 뭔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 나는 당황했다. 사실 나 자신도 왜 이곳에 오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할아버지가 시계를 고치시는 걸 보면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정할아버지는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서진 것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희망 말이지. 그런 평범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 것은 어느 봄날이었다. 수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는 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필요한 비용을 들었을 때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털어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공장 동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야, 들었어? 저 멀리 강원도 깊은 산속에서 금맥이 발견됐다는 얘기. 진짜? 어디서 들은 얘긴데? 내 사촌 형이 거기서 일하는데 진짜라고 하더라. 한 번만 성공하면 평생 걱정 없이 산다고.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거다. 이게 바로 내가 기다렸던 기회다. 나는 마치 가뭄의 단비라도 만난 듯 그 소문에 매달렸다. 지금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곳으로 가서 인생 한 방을 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나는 수진이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큰 기회를 잡으러 잠깐 멀리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금방 돌아와서 내 수술비도 마련하고 우리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내 손을 꼭 잡았다. 형, 너무 무리하지 마. 나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할아버지의 시계 수리점을 찾아가 내 계획을 이야기했다. 할아버지, 저 이제 여기를 떠날 거예요. 저 멀리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답답한 동네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정할아버지는 조용히 내 이야기를 듣더니 손에 들고 있던 폿보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눈은 늘 그렇듯 차분했지만 그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민준아, 사람들은 늘 멀리서 빛나는 것을 좇지. 저 하늘의 별처럼 아득하고 잡히지 않는 것을 쫓아 평생을 헤매기도 해. 하지만
정작 자신의 발밑에 있는 보석은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허다하단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아버지, 제 발밑에 무슨 보석이 있겠어요. 저는 그냥 공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정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고장난 탁상 시계를 내게 건넸다. 이 시계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제때 울리지 않는 병이 있단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속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아보게. 그리고 어떻게 고칠지 전략을 세워보게나. 나는 의아했다. 할아버지, 저는 시계 수리를 배운 적이 없는데요. 배운 적이 없다고? 자네는 매일 여기 와서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봤잖아. 그리고 공장에서도 기계의 미세한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고 했고, 그게 바로 자네의 재능이야. 그의 말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맞다. 나는 공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작은 결함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내곤 했다. 그저 눈썰미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쩌면 특별한 능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 시계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밤새도록 시계를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막막했다. 작은 나사 하나, 톱니네 바퀴 하나가 전부 다르게 느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정 할아버지가 하던 방식을 떠올리며 차근차근 문제를 찾아갔다.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나는 결국 시계의 고장 원인을 발견했다. 아주 미세한 먼지 입자가 중요한 부품 사이에 끼어 있었던 것이다. 작은 먼지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먼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시계를 다시 조립했다. 째깍째깍. 시계는 정확히 시간을 알렸다.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내가 해낸 것이다.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부서진 것을 고쳐낸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정 할아버지에게 고친 시계를 가져갔다. 할아버지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잘했구나, 민준아. 이제 알겠지. 자네에게는 이미 충분한 재능이 있었어. 다만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야. 나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할아버지, 이런 작은 기술로 어떻게 수진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겠어요? 민준아, 성공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건 아니야.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지. 자네는 지금까지 목표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왔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그동안 명확한 목표 없이 그저 막연한 꿈만 꿔왔다.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는 작은 목표부터 세우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동네에서 고장난 시계 3개 고쳐주기, 다음 달까지 시계 수리 기술. 완전히 익히기, 6개월 안에 작은 수리점 차릴 자금 모으기.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시계 수리 연습을 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실패도 많았다. 고치려다가 더 망가뜨린 시계도 있었고, 밤새 작업했는데도 결국 포기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정 할아버지는 내가 어려워할 때마다 조언을 해주었고, 수진이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늘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주었다. 형이 시계 고치는 걸 보면 정말 멋있어. 형은 부서진 걸 다시 살리는 마법사 같아. 수진이의 말에 나는 큰 용기를 얻었다. 그리고 점점 실력이 늘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이 고장난 시계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나는 대부분을 성공적으로 고쳐주었다.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몇 달 후 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 시계 수리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공장 월급과 비슷해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일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매우 비싼 골동품 시계를 가져왔다. 다른 곳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혹시 가능할까요? 나는 그 시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복잡한 구조였지만 그동안 쌓은 경험으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며칠간의 정밀한 작업 끝에 시계는 완벽하게 되살아났다. 그 남성은 감격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수리비는 얼마인가요? 그가 지불한 금액은 내가 한 달 동안 공장에서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기회는 멀리 있지 않았다. 바로 내 손끝에 내가 매일 반복하던 일상 속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1년 후 나는 작은 시계 수리점을 열었다. 수진이의 수술도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녀는 건강을 되찾았다. 내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믿을 만한 수리점으로 소문났고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제 한 젊은 청년이 내게 찾아와서 물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어요? 저도 뭔가 특별한 기회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 청년을 보며 과거의 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친구야, 내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을 말해줄게. 우리가 찾는 기회는 멀리 있지 않아. 바로 우리 발밑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어.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지. 나는 한때 저 멀리 어딘가에 황금 광산이 있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진짜 보석은 내가 매일 지나치던 이 자리에 있었어.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느냐야. 성공은 기다리는 게 아니야. 쌓아가는 거지.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거든. 나도 수없이 실패했어. 하지만 그 실패들이 모여서 지금의 성공을 만들어낸 거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의 성공이 아닌 내 자신만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야. 남들이 하는 화려한 성공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 그 안에서 내만의 다이아몬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기억해. 진짜 성공은 무대 위에서 받는 박수가 아니야. 그건 잠깐일 뿐이지. 진짜 성공은 무대 뒤에서 흘린 땀과 눈물 속에 있어. 그 땀은 결코 널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발견하게 될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게 바로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야. 나는 지금도 매일 이 작은 수리점에서 부서진 시계들을 고쳐주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가 고치는 건 시계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중한 추억이고 그들의 하루하루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작지만 확실한 나만의 성공.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혹시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나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많은 걸 다시 생각해 봤어요. 만약 그때 정할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정말 그 먼 곳의 금맥을 찾아 떠났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분명 각자만의 시계 수리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지나치는 그 평범한 일상 속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재능 속에 말이죠. 나처럼 멀리서 기회를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시계 속 작은 먼지 하나를 찾아내듯이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발밑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진지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 민준이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발견한 작은 기회는 무엇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아직도 찾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 각자만의 길을 더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은 남의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그 작은 변화들, 그 하루하루의 성장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진짜 성공이에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 오늘도 여러분 발밑에 다이아몬드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모두 화이팅!